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역민들은 대통령의 지역균형 발전 약속에 지지를 보내는 한편 속도감 있는 추진도 당부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기자회견도 역대 정부와 달랐습니다. 즉석에서 질문이 나왔고 대답엔 막힘이 없었습니다. 가장 강조한 건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수도권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른바 수도권 1극 체제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역 소멸, 지역 위기를 체감하고 있는 시민들은 대통령의 한마디에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다른 5대 광역시 중에 저희 광주가 제일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균형 발전에 좀 더 힘써 주시기 좀 부탁드리고. 계엄과 탄핵의 시간을 거쳐온 시민들은 기자회견 내내 솔직하게 답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신뢰를 보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솔직 담백했던 부분들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보다는 실천을 주문했습니다. 빠른 추진력으로 주목을 받아온 만큼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구현과 광주 군공항의 조속한 이전 등 각종 지역 공약이 하루빨리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또 행정에서도 상당히 경륜이 있어서 공약했던 거를 빨리빨리 실천하고 있다는 거. 광주 전남 지역민들이 높은 지지를 보냈고 결국 당선으로 이어진 만큼 이제 대통령이 지역민들의 요구에 눈높이를 맞춰 화답할 차례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 사회적 참사 유족들과도 만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이 더는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이 자리에선 어떤 얘기가 오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유진 씨의 시간은 2024년 12월 29일에 멈춰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남동생까지 일가족을 모두 떠나보낸 그날 이후부터 줄곧 어머니 옷만 입고 다닙니다. 참사 7달째, 위로받아야 할 179명 희생자 가족들은 항공사고 전문가가 되어 때론 법률 전문가가 되어 길 위에 투사가 되어 진상규명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외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되고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희 하나도 해결된 게 없거든요. 추모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진상규명 자체가 빠져 있어서. 기억하지 않으면 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고한 희생은 반복될 수 있기에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도 용기를 냈습니다. 이 대통령이 참사 유가족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리란 믿음도 있었습니다. 고함 치는 분 있던데 서 계셔도 되니까 들어오라고 하시죠. 특별법이 일찍 제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의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제보 부탁드립니다. 국토부 쪽에 얘기해가지고요. 다시 한번 그 피해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라고 하십시오. 마침내 오는 16일 대통령과의 면담이 성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 유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일정을 진행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제주항공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은 비공개, 깜깜이고 참사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경찰의 수사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서 했었어야 할 의무들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참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법률 위반과 관련된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책임자를 책임지우게 해야지 이 재발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약속처럼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은 없는 안전한 사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여수산단의 지난해 전기요금이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공장 가동률은 줄어드는데 전기요금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건데요.
가뜩이나 적자에 시달리는 석유화학 기업들은 경영상 부담이 큰 전기료 감면 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왕지 기자입니다. 석유화학의 불황 속 여수산단 기업들은 지난해 전기요금으로 2조 원을 냈습니다. 4년 전 1조 2천여억 원에서 60%나 늘었습니다. 여수산단의 한 기업 관계자는 나프타를 열분해하는 NCC 시설에서 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다며 전기요금은 제조 원가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여수산단의 공장 가동률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2021년 93%였던 공장 가동률은 최근 81.5%까지 떨어졌습니다. 생산량은 줄고 있는데 갈수록 오르는 전기료로 경제적 부담만 커지는 겁니다. 지난 10월 산업용 전기요금이 10% 인상된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최근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인상분을 감면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여수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가시화된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하가 급하다는 겁니다. 작년에 한 우리가 10.2% 정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시켰는데 제가 간곡하게 정부한테 부탁드린 게 뭐냐면 이 부분이라도 좀 처리해서 우리 기업들이 이 어려울 때에 생산원가 어떤 그런 부분들라도 좀 도움을 주십사. 이런 가운데 전기요금 인하에 대한 법적 근거가 포함된 석유화학 특별법 통과도 관심입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사업자에게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석유화학 업계의 바람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반대하지 않고 이제 법을 수용하고 나갈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새로운 산자부 장관 대정자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여수 상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 통과를 위해 산단 내 입주 기업들의 전기요금 실태 파악에 나섰으며 해당 내용을 정부와 정치권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심장이 될 나주에너지 국가산업단지가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지 7년 만의 일인데요. 한전과 에너지공대 등 에너지 생태계가 조성된 나주에 에너지 국가산단까지 더해지면 국내 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게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한국전력 본사와 한국농어촌 공사 등 17개의 공공기관이 몰려있는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혁신도시에서 10km 정도 떨어진 나주시 왕곡면 일대가 에너지 국가산업단지로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지 7년 만입니다. 산단이 완공되면 1,5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3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타운홀 미팅에서 국가산단의 기업 유치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기업 유치가 제일 중요한데 개발 허가 내가지고 산단 물량 배정하고 거기다 기반 시설을 갖춰주면 정말로 기업들이 줄 서서 들어올지는 의문인데 너무 낙관적이신 거 아닌가. 나주에너지 국가산단은 지난 2022년 국가산단 재신청 당시 경제성 분석 BC에서 1.47이 나왔습니다. 타당성 검토 영역에서 수도권에 있는 에너지 기업 102개를 유치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건데 전남도와 나주시는 실질적인 기업 유치로 이어지기 위해 세금 혜택과 수의계약 제도, 투자 보조금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반 산업단지로서 현재 분양률이 97%인 나주혁신산단의 경우 한전과 농어촌 공사 등과 연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전이나 농어촌 공사 본사가 여기 왔으니까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오게 되면은 이 지역에 대한 것은 좀 인센티브를 주면은 또 그 연관된 기업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나주 국가산단은 토지 보상 절차와 실시 설계 등을 거쳐 오는 2032년쯤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국가산단이 조성되고 기업 생태계가 완전히 자리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대 10년. 전남에 있는 기존 5개 국가산단 분양률이 99%인 상태에서 나주 국가산단도 내실 있는 기업 유치 전략을 내세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올해부터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나눌 때 주민등록 인구뿐 아니라 생활인구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실제 활동 인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지만
교통 접근성이 낮은 도서나 외곽 지역은 제도 적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주민등록인구뿐 아니라 생활인구를 포함했습니다. 생활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한 지역에 머무는 사람을 의미하며 지역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 통근자, 학생 등 유동인구 전반을 포함합니다. 이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인구 지표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지역 간 생활인구 격차는 뚜렷합니다.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은 경기 688만 명, 인천 514만 명 수준이지만 전남은 279만 9천 명으로 3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전남 내부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광주에 인접한 담양은 482만 7천 명, 화순은 417만 2천 명으로 높지만 도서 지역인 신안은 244만 8천 명에 그쳤습니다. 신안군은 꾸준히 관광객이 찾는 지역이지만 기차나 차량으로 목포까지 이동한 뒤 다시 배를 타야 도달할 수 있는 도서 지역입니다. 이처럼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대도시처럼 당일 방문객 중심의 생활인구 구조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광주와 인접한 담양과 화순은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출퇴근, 관광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며 생활인구가 높게 나타납니다. 거리라든가 시간적 비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 수치로 적용했을 경우는 거리가 먼 지역은 오히려 형평성이 어긋나고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접근성, 교통인프라, 정주 여건, 행정비용 등을 반영해 생활인구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생활인구 반영은 지방 소멸 대응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간 조건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수치 적용은 오히려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올여름 광주 전남의 장마는 모두 끝났고 앞으로는 폭염이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 전남의 장마는 그제 1일에 끝났으며 역대 두 번째로 빠르게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나주와 광주, 담양, 장성 등 전남 18개 시군에는 폭염 경보가, 목포, 신안 등 5개 시군에는 폭염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폭염이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시민군들이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퍼뜨린 지만원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다음 달 21일에 나옵니다. 광주지법에서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 지 씨로부터 광수 75호로 지목당한 원고 홍 씨는 북한군 개입설을 명확히 반박하는 증거물을 제시하겠다며 정확한 사실로 진상규명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